마르쿠즈의 1차원적인가 5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진술 세계의 끝,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섬세한 철학이죠. 마르쿠즈의 책 이 1차원적 인간이 담고 있는 흐름을 보면 뭐 프로이드, 그다음에 언어, 그다음에 막시즘의 계급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 책은 무슨 철학하는 사람만 읽거나 뭐 인문학하는 사람만 읽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사회과학 모든 지식,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넘나드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책이 이 책은 사실은. 나는 그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이나 의사소통 행위 이론도 이러한 그 1차원적 인간에서 이런 진술 세계 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마르쿠제의 통찰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117페이지를 봅시다. 여기 보면 그거죠. 여기 읽겠습니다. 그 주술적 의식적 언어의 새로운 술법은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도 개의치도 않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있다는 사람은 조작적 개념의 말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맡은 일을 하고 사고 팔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행위 그 자체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의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정치의 언어가 광고의 언어로 변해가며 그리하여 형식적으로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사회 영역 간에 놓인 틈에 다리를 놓는 경향이 있다면 이 경향은 지배와 경영이 기술 사회 안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기술과 경영이, 그러니까 기술과 지배가 분리되었다는 건 뭐예요? 예전에는 효율성의 논리, 경영학의 논리는 주로 회사나 뭐 이런 데서 주로 했던 것이고 정치 언어는 뭔가 정말 진정성이 있고 뭐 이제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배의 논리였죠.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은 논리로 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라는 게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아, 저 사람이 진정성이 있고 정말 사회에 대한 정의감이 있고 뭐 이런 논리가 아니고 나한테 도움이 돼? 그 다음에 나한테 얼마나 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언어적 테크닉으로 다 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고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이미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저 1차원적 인간의 이 책의 2부는 사실은 조금 더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더 그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조금 지겨워. 그래서 나는 사실은 저 책을 읽을 때 그냥 일부만 읽어라. 일부의 4개 챕터만 읽으면 대체로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짐작에 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이 소위 이 미학과 문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작지만 비슷한 얘기지만 해방론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배당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과 마르쿠즈의 1차원적 인간이 우리한테 던지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일상생활의 소비생활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나중에 그 머밍의 학파를 거쳐서 프랑스의 그 포스트 모더니스트 쪽에 가면 그게 훨씬 더 정교하게 또 역사적으로 아니면 경험적인 무슨 그 설문조사 방식으로 그걸 증명해내는 거죠. 근데 여긴 주로 이제 철학적인 언명인데 어쨌든 이 마르쿠제가 후반기에 썼던 이러한 이 미학과 문화라고 하는 이런 단편 논문들, 해방론이라고 하는 단편 논문들은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그 문화적인 지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단편들이 나와 있어요. 일단 이 책의 이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이 책의 8장에 보면 제목이 예술과 혁명인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277페이지에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여러 형식을 발견하는 노력이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대한 기성의 언어나 이미지의 억압적인 지배를 타파할 수 있을지 모른다. 반체제적인 혁명의 새로운 역사적 목표의 표명과 전달에는 동일한 반체적인 언어가 요구된다. 그것은 주인들이나 관리자의 요구 및 가치를 내부에 투영하여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며 이리하여 자기의 마음, 의식, 감각, 본능성의 기성체제를 재생산하고 있는 민중에까지 도달하는 언어이다. 이러한 새로운 언어는 정치적인 것이어야 하더라도 결코 새로 발명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하겠냐면 앞에 이제 1차원적 인간에서 했던 여러 가지의 어떤 뭐 억압된 승화, 그다음에 진술 세계의 끝, 지식의 끝,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언어나 욕망이 소위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무슨 경제 구조를 바꾸고 경찰서를 때려부시고 하는 그런 가시적인 이 폭력 혁명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고 인간의 의식과 감수성을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이제 이쯤 되면은 20세기의 혁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뭐 결국 뭐냐면 279페이지에 보면 감성의 해방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만족, 욕망 이게 다 감성이라고 하는 말로 뭉뚱그려 줄 수 있는데 그게 억압당하고 있으니 진정한 의미의 해방이라는 건 감정의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81페이지에 보면 이 오늘날의 20세기 생활 양식이라는 건 부르주아적인 생활 양식이라는 거예요. 도구적인 걸 중심으로 하고 기술적인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합리성이고 그것이 오늘날의 무슨 케인즈 혁명이니 무슨 소비 혁명이니 이런 말로 이 상품 시장을 확대하고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생활 세계가 허위 의식에 잡혀 있는 것이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미적 어떤 감수성, 새로운 형태의 미적 감수성을 찾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8장이 끝나고 5장을 다시 보면 제목이 새로운 감수성이에요. 새로운 감수성. 재밌죠? 5장 예술과 혁명에서 얘기했던 것을 5장에서 훨씬 더 새로운 감수성이라는 챕터에서는 훨씬 더 그 새로운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학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미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새로운 자신의 아름다움의 객관성과 자신에 대한 완전성을 돌봐주게 했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상상력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어떤 정의감으로도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오늘날에는 뭐 그 배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183페이지 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그 8장 예술과 혁명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부르주아적인 사회 생활 양식, 도구적인 합리성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으니 새로운 사회를 혁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습니다. 183페이지. 사회의 재건설을 지도하고 투사할 새로운 감수성과 새로운 의식은 새로운 가치들을 정의하고 전달할 새로운 언어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단어, 이미지, 동작, 어조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언어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열어내는 소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를 전복시키고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임금 구조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겠죠. 그러나 지금 마르쿠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 이미지, 사람들의 생활 패턴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 첫째가 이제 소비에 대한 통제라는 거죠. 여기 보면 196페이지입니다. 자유의 형식은 단순한 자기 결정이나 자기 실현이라기보다는 지상에서 삶을 고양하고 보호하고 결합하는 목표들의 결정이고 구현이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이게 자유일 수 없죠. 왜? 내 욕망이 지금 지배받고 있는데, 그래서 내 욕망에 따라서 뭘 한다는 것이 자유라고 얘기한다는 건 너무나 어리석인 거죠. 왜? 내 욕망 자체가 지금 지배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고 이러한 자율성은 생산 양식과 생산 관계들 속에서뿐만 아니라 인간들 사이 개인적인 관계들, 그들의 언어, 그들의 침묵, 그들의 몸짓과 시선, 그들의 감수성, 그들의 사랑과 증오에서도 표현될 것이다. 아름다움은 그들의 자유가 지니는 본질적인 특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내가 요구하는 욕망, 미학적 감수성, 내 몸짓과 시선, 옷 입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깊이 있게 고민되고 자유로워야만 새로운 사상에서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99페이지에 보면 오늘날의 무질서하고 버릇없고 희화적이고 미학적으로 탈승화된 문화가 급진적인 정치학과 변혁에 있어서의 전복력 중에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내는 겁니다. 멋있는 문장이에요. 이 해방론이라는 책도 뭐 비슷한 책인데 여기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새로운 감성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고 그 새로운 감성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하는 얘기도 지금 읽었던 새로운 감수성과 대단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내가 굳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 마르쿠제, 그러니까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제국가 마르쿠제의 1차원적 인간을 통해서 사실은 문화라고 하는 차원이 처음으로 정치학의 어떤 시선, 정치학의 영역에 진입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제 마르쿠제는 모르겠지만 그 아도르노는 인문학하신 분들이 많이 읽는데 나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정치 철학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과 마르쿠제를 같이 연결시키면 그 정치적인 의미가 훨씬 더 그 잘 표현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도 사실은 나는 그런 의미에서 문화혁명, 새로운 감수성의 혁명이 필요한 때가 왔다. 뭐 그런 정도로 해서 마르쿠제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에릭 프롬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